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일부 고교생들은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전교 1등을 하더라도 내신 1등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고등학생들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5월에는 5.18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자제해왔던 지역에서도 대학 축제가 열리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 과정에서 엉뚱한 시민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놓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광주지법 집행관실의 행태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율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보수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경찰이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대도시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전교 1등을 하더라도 내신 1등급이 불가능한 경우마저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이를 극복할 수능 시험의 경쟁력이 높은 것도 아니라 내신도 수능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소한 균등한 기회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고등학교입니다. 2학년만 최소 학급 편성 기준인 11명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전교 1등을 해도 내신 1등급은 불가능합니다. 1등급은 상위 4%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어도 학생 13명은 있어야 1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는 전남 지역에서 이곳을 포함해 모두 13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 학생들이 불리한 겁니다. 경기 지역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전남은 4명밖에 못 나옵니다. 2.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학생 수가 많은 데가 더 내신의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부터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뀌긴 합니다. 전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병행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1등급 학생 수는 늘게 됐지만 내신 변별력이 줄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중요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보면 전남은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모두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위권입니다. 내신과 수능 모두 쉽지 않은 겁니다. 학력 레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인터넷 수강권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있고 이동상담 등을 통해서 학습 방법 안내 등 이런 것들을 지난해 전남 지역의 고등학생 수는 약 4만 5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40%가량 줄어든 상황. 인재를 키워내야 할 고등학교들은 존폐 위기마저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낮 동안 더위에만 주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상으로 정말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연일 공기도 정말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른 출근길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근처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무려 29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차는 14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월에 축제를 연다는 것, 그동안 광주에서는 금기였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된 자리에서 즐겁게 떠들고 마시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건지 하는 고민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학생과 시민들. 운동장 한켠 주점에서 대학생들은 술을 마시고 시민들은 유명 가수의 공연을 즐깁니다. 유명 아이돌이 출연한다는 소식에 광주 시내가 들썩였습니다. 지역민들이 많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한 걸 봐서는 모두가 축제를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흔한 대학 축제의 풍경이지만 조선대로서는 이례적입니다. 다른 지역 대학들이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대학 축제를 여는 반면 조선대 총학생회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는
추모의 의미로 축제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5월에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더구나 5월 27일은 44년 전 계엄군에 의해 전남도청이 진압된 날이었습니다. 관례를 깬 축제 논란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5.18도 같이 이렇게 추모하는 분위기를 가지면서 축제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마냥 즐겁게 노는 게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 주는 건가 그렇게 쉽게도 생각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변화된 분위기는 광주시가 해마다 주최하는 광주 시민의 날에서도 감지됩니다. 5.18 당시 전남도청 집단 발포 직후 시민들의 계엄군을 몰아낸 날인 1980년 5월 21일을 기념해 열린 시민의 날은 금남로 5.18 광장에서 다소 엄숙하게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상무지구 시청사 일대에서 물놀이장까지 설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밝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광주 시민의 날에 대해서 되게 유익하게 알차게 보냈던 시간 같습니다. 물론 5월 영령 추모 행사가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80년 5.18을 44년 흘린 지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광주에서 5월의 축제는 그동안 금기였고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변화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제하는 것도 좋죠. 5.18의 그 뜻을 길이 이어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44년이 지난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의, 그다음에 학생들의, 청년들의 그런 요구에 맞춰서 5.18 행사도 좀 다변화되고 좀 다양화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광주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5월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의 압류를 담당하는 집행관들이 일반 시민이 살고 있는 집을 채무자의 집으로 잘못 알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도 거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상식적인가 되묻는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직원들이 채무 강제 집행을 하겠다며 강제로 문을 연 다가구 주택의 출입문입니다. 손잡이 부분이 무언가에 긁혀 상처가 나 있고 떨어져서 보니 문은 우그러져 있습니다. 광주지법 소속의 압류 담당 집행관들이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가 1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간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집행관들은 문 손잡이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통보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내부는 법대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 알리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는데 상식과 맞지 않는 해명에 건물주와 세입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비운 사이 마음대로 집을 뒤지고 갔다고 불안해하고 있고 집주인은 집행관들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살면은 이거 교체하고 문제 없던 것처럼 조용히 와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이미. 그래서 이거는 손괴죄로 제가 좀 고소를 할까 해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법원이 나서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를 한 것 아니냐라거나 최소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강제 진입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법원 강제 집행에 적법한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형사와 민사상 따져볼 소지는 있어 보인다며 엉뚱한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한 이 사실을 알려주도록 제도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채무자의 신원과 현존 여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주거권자에게 통보를 해줘야죠.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살고 있지 않은 집에 강제 집행을 하러 간 경우가 몇 건이었냐는 질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5년간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이 사건을 포함해 3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보수단체 등이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관은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9건 가운데 8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광주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 철회를 요구해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면서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부터는 홍보 방법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예정이지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140억 원. 동부 지역에서는 고흥군 12억 3천만 원을 최고로 여수 4억 1천만 원, 순천 3억 9,900만 원, 광양 3억 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금액을 채우긴 했지만 지자체는 걱정이 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데다 고액 기부자도 크게 줄면서 올해 모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3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도 시행 첫 해다 보니까 의미를 담아서 고액으로 기부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작년보다는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좀 그렇고 해서. 기금 활용 방안도 고민거리입니다. 전국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도내 시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직 사용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모금액이 기대만큼 많지 않아 사업을 미루고 우선 올해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지 기금 사업도 뭔가 하는데 좀 약간 저희는 어중간한 금액이니까 지금 기금을 더 확충하는데. 올해 2월 국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부터는 향후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의 홍보가 가능해지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참여를 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이 불편한 고향사랑 기부 플랫폼을 개선하거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기부하는 절차나 정보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은 기부 의사가 쉽게 꺾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쉽고 기부자 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법 개정 내용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는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향후회 등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출입국 이민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민관리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서 전남은 이민청 유치 전략을 수정하고 관련 용역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 250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현재 1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외국인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3만 3천여 명, 지난해에는 4만 9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증가율은 전국 1위입니다. 조선업은 물론이고 농수산업 등 전남 주요 산업 현장은 이제 외국인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계획을 밝혔고 전라남도는 곧바로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남이 이민청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의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같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노동에 국한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이민으로 확대 전환하고 정부의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법무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이민청 설립을 지지해왔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단위 이주민 전담 부서가 있는 인구 청년 이민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유치 계획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공포에서 시행까지 새 법안에 대한 6개월간의 경과 규정을 감안하면 2025년 상반기에나 이민청 신설과 입지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연구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이민청 전남 유치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에는 정부 기관이 하나도 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이민청이 반드시 우리 전남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조 원대 효과를 노리고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전남을 비롯해 경북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5곳, 여기에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산, 김포, 고양 등도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고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무늬만 지방자치를 없애고 이를 전국에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남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권한을 제대로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때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육이 빨라 최대 산모작까지 가능한 충남도가 개발한 벼 품종 빠르미가 일반 벼보다 메탄가스를 40%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탄소 중립을 대표하는 벼 품종으로 재조명받을 전망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5월 초에 모내기를 하면 한여름인 8월에 수확이 가능한 벼 품종 빠르미입니다. 6년여 전 첫 품종이 나온 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찰기도 돌고 병충해에 강한 2세대 빠르미를 내놓았는데 빠른 생육으로 농가 소득을 늘려줄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주범인 메탄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 결과 10아르당 메탄가스 발생량이 11.3kg으로 일반 벼 품종 대비 40%가량 적었던 겁니다. 메탄가스는 논에 물을 가둬놓으면 땅속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빠르미의 담수 기간은 87일로 다른 품종의 3분의 2 수준으로 짧다 보니 60%가량의 용수 절감 효과는 물론 메탄 발생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초조생종 2세대 빠르미는 만생종 대비 생육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메탄 발생을 약 37%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충남도 내 메탄 배출량은 355만 톤으로 대부분은 농축산업에서 발생했고 이 중 벼 재배로 인한 메탄 비율이 35%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메탄 저감 효과를 인정받은 빠르미는 최근 환경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8,600여 개 과제 중 단 4개뿐인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제가 환경 보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현재 50헥타르인 2세대 빠르미 재배 면적을 오는 2030년까지 1000헥타르로 늘릴 예정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2세대 빠르미의 메탄 저감 효과를 검증한 뒤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품종 등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몇 년 전 광주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할 때도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는데요. 울산 지역에서 최근 갭 투자를 노리고 외지인들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적어 갭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입주한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86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전 세대가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는데 최근 외지인 매입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도 올 1분기에만 외지인 매입 계약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 정도로 남구의 반값에 불과하고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자기 돈 작게 해서 이제 뭐 집을 하나 사서 그에 대한 오르면 그 차익을 먹겠다 이런 거잖아요. 시내 쪽에는 이제 워낙 금액이 크니까 갭 투자가 잘 안 들어가고 거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저평가됐다 생각하시고 여기가 들어와요. 올 1분기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5,700여 건. 이 가운데 외지인 매입은 6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9% 급증했습니다. 구군별로는 신축 또는 입주 10년 미만의 아파트 단지가 많은 북구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울주군의 외지인 매입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근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원까지 급등한 남구는 외지인 매입이 3.27% 줄었습니다.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저렴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외지인들이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울산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021년. 당시 투자자들이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을 피해 울산에 몰리면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24.8%까지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울산 지역 집값이 최근 내림세를 끄는 가운데 집값이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말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홀스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벌써 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MBC 경남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말의 배에 청진기를 댑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건데 말이 빨라, 내가 빨라. 다시 대화봐. 수의사가 하는 일을 체험해보는 겁니다. 약간 뭔가 쿵쾅쿵 뛰면서 약간 사람이 트름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소리가 났어요. 스마트폰에 비교했을 때 이거 어떤 게 더 재밌어요? 저는 여기가 더 재밌어요. 작은 말이 끄는 마차도 타고 재밌어요! 잔디밭을 함께 뛰어보기도 합니다. 막 말이 움직이는 게 좀 많이 재밌었어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 같이 말들이랑 자연에서 뛰어노니까 너무 좋고요. 말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말을 타며 재활을 하는 재활승마에서 나아가 말과 교감에 마음까지 치유하는 홀스 테라피입니다. 홀스 테라피에는 주로 이렇게 성인 허벅지 높이의 작고 귀여운 말이 활용됩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말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한테 직접 먼저 말이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병원 관계자분들이 전화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홀스 테라피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해 벌써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암 환자와 요양병원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이곳의 말들과 교감했습니다. 대한민국 말산업이 지금까지는 경마 위주로 발전이 되었는데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올해는 초등학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관, 경찰관, 교사까지 범위를 넓혀 천여 명에게 홀스 테라피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오늘 낮 동안 더위에만 주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상으로 정말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죠.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른 출근길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또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다른 곳보다 더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훌쩍 올라서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기온차는 14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내륙에서도 더위가 예상됩니다. 장성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고요. 담양의 낮 기온도 29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5도, 신안 24도로 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
열성 1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내일부터는 오늘보단 낮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